자, 이제 우리도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진 촬영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했었는데, 그 파노라마 사진 촬영 해보시니까 어때요? 잘 안 되죠? 특히 쌍둥이 사진 특히 더 힘들죠? 일반 파노라마 사진은 그냥 찍겠는데, 쌍둥이 사진을 모델을 세워놓고 찍으려고 해도, 모델이 도와주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를, 그 스킬을 이제 깨우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찍어 오신 거 있어요. 지금 우리 임선미 선생님하고 임선미 선생님을 찍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요게 지금, 어제부터 스마트폰하고 지금 PC하고 뭐가 좀 안 맞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찍으신 거죠? 예. 아파트에서 이제 파노라마를 찍으신 거죠. 파노라마 찍었더니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진도 파노라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찍으신 게 느낌이 이제 좀 다르고, 이것도 이제 파노라마를 찍으셨는데, 이제 파노라마 찍은 게 보여요. 여기가 이제 살짝 이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랩스로 찍으신 거, 구름 이동. 보이시죠? 이게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이퍼랩스로 찍으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는 해보실만 해요. 그래도 한번 찍어서 해보실만 하고요. 자, 이것도 이제 하이퍼랩스. 예. 비출기가 보이죠?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이 영상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찍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길게 이제 4초 정도 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한 1분 이상 찍으신 거예요. 그죠? 1분 이상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이런 사진들이 흔들려요. 맞아요.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도 있고, 내가 계속 삼각대 놓고 찍으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림을, 이제 내가 터치 버튼을 누름으로써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터치와 동시에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타이머를 놓고 2초나 3초 뒤에 촬영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흔들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쓰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모드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슬로우 모션도 필요해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블로그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모드들의 촬영을 가지고 이런 영상만 내가 블로그에 올리든 아니면 SNS에 올리든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 슬로우 모션도 선생님들이 해보실 때 많은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우 모션을 이제 지난번 영상 안 보여드렸죠. 이 슬로우 모션은, 예, 우리가 지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슬로우 모션만 소치 영상을 찍으셔서 이렇게 수천, 수백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러게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풍선에다 물을 담아요.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뾰족한 압정이나 이런 걸 고정을 시켜놓고 떨어뜨려요. 그 이제 떨어뜨리는 것도 이제 카메라는 이제 슬로우 모션을 찍어놓고 본인이 떨어뜨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하고, 근데 풍선에 물이 있으니까 이제 출렁출렁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압정이 터질 때, 터질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만, 영상으로 찍으셔서, 쇼츠로 올리시는 분도, 그런 콘텐츠로만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야외에서. 마당 넓은 데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선을 매달아 놓고, 물풍선 매달아 놓고, 비비탄이나 화살 같은 걸로 핀을 갖다 싸가지고 터칠 때, 근데 바늘이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 지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풍선을 지나가 버리더라고. 너무 빠르니까. 그런 영상들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담아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슬로우 모션인데, 슬로우 모션 영상을 이건 이제 눈에서 이제 혼자 이제 노는 건데, 눈 크게 만들어서 본인이 떨어뜨리는 건데, 이렇게 놓고,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 동영상을 이분은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프로 동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이 똑같은데 이거를 느리게, 이분은 이제 프로 동영상 찍어서 느리게 바꾸시는 이런 방법이고요.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바뀌는 영상이고, 다음에 이런 풍선 이런 것들 10만 회잖아요, 조회수가. 이제 이분은 이제 테스트, 이제 각각의 폰마다 테스트를 해서 이걸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건 이제 카메라 선전이네요. 카메라 선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슬로우 모션,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예, 살신 성인이죠. 완전히 먼저 직접 맞고, 예, 물풍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슬로우 모션으로만 가지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모션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포츠에서 자세 교정하는 거. 특히 이제 골프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골프 치는 스윙 모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골프 영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반을 통과시켜서, 이거 5년 전인데 이게 조회수가 어때요? 5,252만 회. 예.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이제 찍어도 재밌는 영상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쇼츠로 만약에 본다면, 쇼츠만 찾아보면 슬로우 모션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영상에서, 우리 기능에서 슬로우 모션도 재밌게 영상을 찍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집에서 주전자로 물 따르는 거 카메라 삼각대 놓고 버튼 누른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3 쓸 때까지는 해도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모드 안에. 근데 지금 슈퍼 슬로우 모션이 없어지고 그냥 슬로우 모션만 남아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슈퍼 슬로우 모션 더보기 들어갔을 때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슬로우 모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보기 눌렀을 때 슈퍼 슬로우 모션,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카메라 촬영 기능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이제 하이퍼랩스도 했고, 동영상, 우리가 인물 사진 알려드렸잖아요. 인물 사진이 이제 뒷배경이 흐리게 찍을 수 있는 거. 근데 동영상도 있지만 인물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 폰에. 인물 동영상 마찬가지로, 인물 동영상도 피사체를 찍을 때 뒷배경이 흐려져요. 피사체를 찍을 때 뒷배경이 흐려지는. 그래서 인물 동영상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효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배경이 흐려지는 느낌이 보이죠? 예, 이렇게 초점이 맞을 때 뒷배경이 이렇게, 여기에 초점 맞고 여기 흐려지는 이런 효과가 동영상보다는 강해요. 이 효과가. 그래서 동영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뒷배경이 흐리게 찍고, 그 다음에 줌을 당기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니까 인물이잖아요. 인물을 찍으면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인물 동영상으로 찍어서 뒷배경이 흐리게끔 해주는 방법, 요것도 하나의 필요도 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동영상이 뭐냐면, 프로가 있고 프로 동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프로하고 프로 동영상까지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배우면 이제 어려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 이게 일반 우리 사진 작가들이 이제 찍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노출도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하면서 사진을 찍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노출과 셔터 스피드가 ISO 값,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값이 상관관계로 이게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얘를 이제 프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드가 사진에서는 없죠. 여기 ISO, 셔터 스피드, 뭐 오토포커스,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이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 모드에서는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자동으로 놓고, 이게 자, 프로에서
자, 이 셔터 스피드, 이거를 ISO를 자동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셔터 스피드도 자동으로 놓는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밝기가 달라지면 셔터 스피드가 달라져요. ISO도 달라지고. 여기 보시면 밝기가 달라지죠. ISO가. ISO가 이제 바뀐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셔터 스피드는 고정했지만, 빛에 따라서 ISO가 밝기가 달라지죠. 예. 셔터 스피드도 그렇고, 얘도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이 ISO 값과 이제 셔터 스피드 값이 이제 상관관계로 이제 그 두 개가 자동으로 놓게 되면 이 값에 따라서 이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밝기를. 왜냐면 셔터 스피드 이제 ISO 값이 우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 사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름 박스 안에 ISO 200, 400, 100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노출 값이 ISO 값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찍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필름은 800 정도 되면 일반 이제 매뉴얼 필름 카메라로 촛불 밝기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밝기 이제 ISO 빛의 감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요거를 가지고 내가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 ISO 값을 내가 움직이니까 셔터 스피드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지금 자동으로 놓으니까 지금 밝기가 똑같아지죠. ISO는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도 셔터 스피드가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니까 밝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밝기가. 자, 그러면 내가 셔터 스피드를 만약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제가 조절해 볼게요. ISO는 그냥 놔두고 셔터 스피드만 제가 움직일 때, 자, 이제 프로에서 이제 셔터 스피드를 놔두고 여기 셔터 스피드를 움직일 때 밝기가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이제 이게 아사로 이제 자동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를 내가 조절해도 ISO가 같이 움직이죠. 예,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로 자동으로 놓을 때는 이렇게 가능해요. 상관관계로 움직이니까. 자동으로 놓을 때는 내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요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란 말이죠. 250분의 1초. 그럼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광등이 이 켜져 있는 이 속도가 1초에 60번을 깜빡이는 속도였어요. 1초에 60번. 눈에 안 보이죠? 깜빡이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속도가 셔터 스피드가 1초는 지금 보세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ISO를 이제 최저로 놓고 이제 50에 갖다 놓고 요 값을 요 값을 이제 가지고 할 때 움직이게 되면 셔터 스피드 ISO 수동으로 놔두고 저장해 놓고 셔터 스피드를 빨리 찍어야지만 빛이 적게 들어와서 제대로 나오겠죠. 그죠? 빨리 찍어야지만. 그럼 셔터 스피드가 지금 빨리 움직여야지만 천천히 닫히면 셔터 스피드란 뭐냐면 이 빛이 들어오는 속도를 셔터가 닫히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게 천천히 닫히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빛이 많이 50으로 놨는데도 천천히 닫히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허해지는 거예요. 너무 오버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거를 적당히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서 125분의 1초가 아사 50에 가장 밝기가 좋겠구나. 요걸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셔터 스피드로 내가 맞춰서 찍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사진 찍을 때 프로에서 선생님이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거 조절하면서 찍을 수 있겠냐고. 못 찍죠. 그러니까 프로 모드로는 어떤 작품 사진을 내가 찍고자 할 때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에 밝기나 노출 값을 조절해서 찍을 때 이럴 때나 프로 모드에서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진 막 찍을 때는 사진 모드나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ISO를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움직여서 200에 놓고 찍을래. 그러면 셔터 스피드도 조절해서 이 밝기에 맞춰서 찍어줘야 되죠. 요 정도. 그럼 250분의 1초. ISO를 200에 놨을 땐 250분의 1초.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는 요게 이제 태양이 여기 보시면 5500K가 태양이에요. 태양의 색온도가 5500K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5500K로 놓고 근데 이런 식으로 놓았을 때 이제 이 밝기 그리고 색온도가
숫자가 올라가면 이 세곤도는 숫자가 올라가면 이제 따뜻해지고 노래져요. 따뜻해지고 이 세곤도가 숫자가 낮아지면 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좀 이쁘게 나오고 안정감 있게 나오는 느낌이 약간 노란 기운이 많이 돌아요. 카페는 대체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카페의 전등 같은 경우는 보통 노란빛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페에 이렇게 허옇게 하얀 조명을 가지고 있는 카페는 거의 없죠.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노란 빛이 도는 조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카페에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안정감 있고 따뜻하고 뭔가 이제 포근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 이쁘게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명이 노랗게 좀 노란 빛으로 돌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요런 느낌의 이제 ISO와 이제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포커싱, 오토 포커싱을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이제 자동으로 할 거냐 이건데, 이제 오토로 놀 때하고 오토로는 중앙과 멀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자동으로 잡잖아요. 포커스를. 사진 모드에서 찍으실 때 포커스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잡아주죠. 인물 모드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매뉴얼 포커스를 할 때는 내가 초점을 내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초점, 매뉴얼 포커싱. 그래서 MF로 놀 때는 내가 초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반해 보시면 매뉴얼 포커싱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내가 초점을 이렇게 터치한다고 초점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터치한다고. 사진 모드에서는 어디 사물을 터치하시면 초점이 잡혔죠. 사물을. 근데 매뉴얼 포커싱으로 놨을 때는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야 돼요. 그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0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곳에 초점이 잡히고요. 0에 가까울수록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점이 잡히면 사물 라인에 녹색 라인이 보이죠. 지금 사물에 녹색 라인, 여기 녹색 라인이 보이죠. 녹색 라인, 이 녹색 라인이 보이는데, 이 녹색 라인이 보일 때 초점이 잡힌 거예요. 매뉴얼 포커싱으로 할 때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매뉴얼 포커싱으로 놨을 때 내가 초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보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초점이 잡혔다. 녹색 라인이 보일 때 초점이 잡힌 거예요. 근데 녹색 라인이 아닐 때는 어때요? 이렇게 뿌옇죠. 녹색 라인 할 때 이렇게 뿌옇습니다. 이게 초점이 안 잡힌 상태잖아요. 근데 사진 모드에서는 어떤 피사체를 내가 터치 딱 하면 초점이 잡히는데, 매뉴얼 포커싱 프로에서 매뉴얼 포커싱으로 놨을 때는 얘가 못 잡는다. 그러면 얘가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천천히 피사체에 녹색 라인이 볼 때 이제 초점을 잡았다. 요때 놓고서 찍으셔야지 초점이 잡힌 거예요. 요게 이제 매뉴얼 포커싱이다. 물론 나는 여기서도 매뉴얼 포커싱이 아니라 멀티로 놓고 찍을래. 그럼 멀티 초점 그냥 지가 알아잡죠. 벌써 초점 확 잡죠. 이게 오토 포커싱이니까. 멀티는 초점을 다양하게 다 잡겠다는 얘기고, 중앙은 여기 한 사이트, 여기 이제 중앙 어느 한 집중된 것만 포커싱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초점이 이제 나눠져 있다. 멀티는 뭐 다양하게 이제 여러 사람을 같이 찍을 때 그때 이제 멀티로 놓고 찍으면 되는 거고, 아니 프로 모드에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찍게 되면 수동 모드에서 찍어서 작품 사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동 모드로 놨을 때 여기에 이제 피사체가 있을 때 살짝 이게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있는 초점을 잡고 뒤쪽은 배경 흐리게끔 인물 사진 모드처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그런 식으로 뒷배경을 아웃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 모드에서 가능하다. 프로 모드에서. 그래서 초점을 흐리게끔 잡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모드에서 프로도 동영상이 있잖아요. 동영상.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프로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닷가나 아니면 이제 호숫가 같은 데 갔을 때 햇빛이 비추면 막 반짝반짝반짝 거리죠. 예, 그런 모습을 영상을 찍고, 근데 일반 동영상 찍으면 그게 잘 안 나와요. 그 동영상, 윤솔 이런 반짝반짝 하는 게 잘 안 나오는데, 이 프로 동영상에서 찍을 때는 빛의 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영상 만약에 이걸 보시게 되면 자 프로 동영상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 동영상 하게 되면 프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윤술의 영상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찍을 수가 있어요. 프로 동영상에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잡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잡을 수가 있냐면 뭐 이런 영상 있죠. 여기 보세요. 수동 초점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의 영상을 잡을 수가 있어요. 프로 동영상에서는. 예. 그럼 되게 반짝반짝해지고 아른아른거리는 이런 느낌이 잡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도심의 조명 같은 거, 예, 불빛을 이제 비추게 되면 그게 조명이 이렇게 복회가 되는 거, 이런 복회가 되거든요. 조명이.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 동영상이에요. 느낌이 되게 이쁩니다. 이쁘게 나와요. 이런 동영상.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프로 동영상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프로 동영상에서 조명을 만약에 이제 찍는다면 여기도 이제 초점이 다 있거든요. 매뉴얼 포커싱이 있고, 그럼 이때는 프로 동영상에서는 다 모든 걸 자동으로 놓으세요. 자동으로. 이것도 자동,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도, 이거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 이렇게 놓고, 매뉴얼 포커스만, 이거 오토포커싱이 매뉴얼 포커싱으로 놓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를 내가 윤술, 이렇게 설봉호수나 호숫가라든지 바닷가 이런 걸 찍게 되면 그 반짝반짝한 게 너무 빛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아른아른거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아지랭이 보이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초점이 맞아지는 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지면서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지금 요 위에 거를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초점이 흐리게 되면 지금 여기는 지금 느낌이 잘 안 나오네. 이 LED 등에서는. 근데 여기 이거 보이죠? 요거 좀 보이시면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데 요런 느낌의 초점이 만약에 맞으면 좀 느낌이 좀 이게 움직이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빛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초점에서 이게 복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회가 생긴 이 조명 복회 영상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영상, 예, 조명에서 이런 영상이죠. 이런 거를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나와요. 프로 동영상에서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안 나오고 동그랗게 빛이 그냥 보이는데 초점이 안 맞게 동영상을 찍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 동영상. 일반적으로는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이거를 초점을 흘리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 동영상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영상 어떻게 찍었지 생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프로 동영상에서 초점을 안 맞게끔 찍으면 초점을 이제 매뉴얼 포커싱에서 초점을 안 맞게 하면 이렇게 영상이 찍힙니다. 예, 이 영상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 동영상에서는 이런 영상이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동영상. 그래서 되게 이쁘죠? 이런 영상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찍으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찍는 거는. 근데 프로 동영상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 초점을 멀리 돌리면 수동으로 돌리죠. 지금 수동으로 초점을 안 맞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복귀 영상 이런 식으로 담는 게 프로 동영상이다. 요거는 한번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시면 프로 동영상에서 저녁에 나갔을 때 이제 중앙통이나 이런 조명이 보일 때 이런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 못 오시는데 한번 찍어서 영상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물 이렇게 복회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런 식의 하트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런 종이 이거는 이제 렌즈에다가 이건 카메라로 한 건데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카메라에다가 앞에 하트를 넣어놓고 이걸 고정시켜 놓고 이제 프로 동영상에서 초점을 안 맞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이 요 사이로 조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는 게 하트로 보이는 거죠. 하트로. 이건 이제 카메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복회 효과가 이제 보시면 이거예요. 이렇게 복회 없을 때와 복회 있을 때와 느낌이 다르죠. 예, 이런 느낌을 동영상을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 동영상이다. 뭐 이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복회 영상 이런 영상을 내가 백그라운드 영상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영화 만들 때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LED 조명 같은 거 만약에 이제 트리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 LED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런 조명들도 어떤 거는 동그랗게 나오고 어떤 거는 이게 초점을 흐리게 했을 때 어떤 건 동그랗게 어떤 건 사각형 뭐 그다음에 완전 구가 아닌 이 육각형 같은 이렇게 나오는 LED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려요. 이게 모든 빛이 다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조명들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렌즈에서 이렇게 회오리 부케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초점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게 보케로 이런 식으로 날리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쁘죠. 이렇게 만들어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인물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 동영상 찍을 때 흐리게 되면 뒷배경이 이렇게 보케가 되는 거예요. 인물 동영상에서는 왜냐면 뒷배경이 흐려졌잖아요. 이게 인물은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물 동영상에서 만약에 이제 인물은 깨끗하게 나오고 뒷배경에 있는 조명을 이렇게 보케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게끔 해주시려면 인물 동영상에서 찍으시면 돼요. 그냥 동영상 찍으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물 동영상으로 이제 사람을 찍고 아니 풍경을 찍을 때는 아예 프로 동영상에서 초점을 아예 안 맞게끔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프로 동영상에서 이거 ISO하고 셔터 스피드와 화이트 밸런스는 다 자동으로 놓고 요거 MF만 선생님이 돌려서 슬라이드 바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바로 조정한다. 요것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 프로 동영상에서 내가 이거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면서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상에서 내가 포커싱을 맞게 했다 안 맞게 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슬이 맺힌 거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빛에 반사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보는 거를 만약에 그 집에 화분이 꽃이 그 줄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분무기를 물 뿌려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빛이 이제 받잖아요. 그럴 때 이걸 한번 복회로 한번 해보시면 프로 동영상에서 초점을 이렇게 쭉 안 맞게 했다가 초점을 맞게 했다가 이러면 요런 느낌이 달라집니다. 요런 영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 동영상은 그 영상만 찍어 보셔도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렌즈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영상 이게 이제 프로 동영상에서 감을 수 있는 거. 예.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게 이게 이제 동영상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프로 동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영상, 이런 거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이나 이런 편집 프로그램에서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뒷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줍니다. 일부러. 이런 느낌. 뭐, 복회, 빛번짐, 빛번짐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조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셨죠? 지금. 야경에 이제 여기 보시면 조명을 얘가 이건 이제 포토샵 이건 효과 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한 거죠. 여기 처음에 나온 게 보이실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요거
요게 가능한 거예요. 포토샵에서 말고 우리 프로 동영상의 선생님이 초점을 쫙 맞췄다가 쫙 안 맞추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네. 요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야, 우리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많죠. 이런 걸 해보면 재밌는 영상도 많이 담을 수 있고, 인물 동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런 모드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드들 중에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해요? 그 모드들을 이제 하나둘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선생님이 써보시는 거예요. 이 모드들을. 그래서 뭐 사진을 찍을 때는 뭐 풍경 위주로 찍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뭐 사진을 모드로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I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사진 모드. 그리고 나서 인물 위주의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인물 사진 모드. 네,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음식 사진을 찍고 싶다는 음식 모드로 찍는데, 음식 모드로 찍다가 인물 사진 모드로도 음식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뒷배경이 좀 더 뽀사시하게 날아가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동영상 찍을 때는 일반적인 동영상 찍을 때는 동영상 모드에서 찍으세요. 찍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케 영상을 찍고 싶다. 이런 보케 풍경을 찍고 싶다 그러면 프로 동영상으로 가셔서 ISO,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를 다 자동으로 놓고 포커싱만 MF 매뉴얼 포커싱으로 놓고서 슬라이드 바로 조절하시면서 이런 보케가 나오게끔 찍어 보시라는 거지, 동영상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동영상을 찍을 때 뒷배경이 보케가 나오기 쉽다. 그러면 이제 인물 동영상에서 촬영을 해보시면 된다. 이게 이제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별의 궤적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빗줄기나 아니면 일출에 해 뜨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의 영상을 찍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이퍼랩스.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제 타임랩스인데 하이퍼랩스 기능으로 찍어보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로우 모션으로 뭔가를 담아보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슬로우 모션 영상을 찍는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동영상에서 그 프레임 퍼 세컨드 그 속도를 이제 높이면 FHD 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화질을 높이게 되면 화질을 높이고 이 초당 찍는 프레임이 높으면 많아지면 이걸 영상 편집할 때 슬로우로 늘리잖아요. 슬로우로 일부러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질이 안 깨져요. 이 화소고수가 높아갈수록. 그러니까 일반 HD나 FHD로 찍을 때 말고 울트라 HD나 4K, 8K로 찍게 되면 나중에 슬로우로 돌렸을 때 아니면 빠르게 영상 돌렸을 때 영상이 깨지지 않는 이런 영상.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지금 이제 월드컵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슛하는 모습이라든지 골 막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그 스포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프레임 수가 되게 높아요. 보통 120에서 240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슬로우로 돌렸을 때 끊김이 없는 거예요. 끊김이.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 찍으실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사진인데 그냥 파노라마 풍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풍경을 찍고자 했던 게 파노라마였지만 이게 좌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쌍둥이 사진도 찍어볼 수 있는 게 이제 파노라마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직 미러라 해가지고 어떤 매직 쇼 같은 그런 사진도 찍어볼 수 있는 게 파노라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이게 다양한 모드들이 들어있으니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맞춰서 사진을 모드로 선택해서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갤러리에서 사진 영상 편집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갤러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갤럭시 폰이 갤러리에 이제 들어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AI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편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사진을 내가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도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이제 갤러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확인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사진을 이제 많이 찍으시잖아요. 많이 찍은 거를 그냥 뭐 누가 지인한테 보내든 가족한테 보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단 그 안에 있는 사진을 AI로도 약간의 보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색감 보정이라든지 색상 보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갤러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갤러리 안에는 일단 또 AI 기능으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필요 없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거 할 때 AI로 이제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죠? 혹시 그건 해보셨어요? 지우기 하는 거?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처음에 나올 때보다는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 비친 빛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AI로 이제 또 건들기만 하면 바로 지워지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사진 리마스터를 해가지고 사진을 얘가 이제 선명하게 잡아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갤러리에 사진 한 장 선택을 했을 때 사진을 위로 살짝 올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한번 열어보면 갤러리를 우리가 연락했을 때 이게 방법이 이래저래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참 오늘 이거 방법을 써도 안 되네. 참 희한하네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이 있다 치면 만약에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거 동영상이네. 자, 이거 사진을 찍었으면 이 사진을 위로 쓰고 올리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나옵니다. 네, 언제 찍었는지, 그 다음에 뭘로 찍었는지, 그 다음에 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위에 보면 사진 밑에 리마스터라는 기능이 뜹니다. 자, 한번 갤러리 열어보시고요. 사진을 하나 클릭을 했을 때 사진을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리마스터라는 기능이 뜹니다. 리마스터. 자, 이렇게 리마스터 기능이 뜨고요. 그걸 떴을 때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 사진을 떴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그러면 리마스터라는 게 이렇게 떠요. 리마스터 뜨나요? 있죠? 이걸 클릭을 딱 하면 얘가 AI로 사진 리마스터링 한다고 이렇게 뜹니다. AI로 사진 리마스터링 한다고. 요게 이제 AI로 사진을 보정해주는 기능이에요. 그 좌우로 움직여보면 색감이 벌써 바뀐 게 보여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림, 이 천정 지붕 보시면 요렇게 어두웠던 게 살짝 바꿔진 게 보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클릭해보면 얘 아이가 요 상태가 요렇게 선명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AI 이제 리마스터 기능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리마스터 기능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이제 리마스터 기능이 있다. 요 기능이 들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제 이런 날짜라든지 이런 파일명 이런 것도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 이제 이게 나와요. 그죠? 어디서 찍었는지 나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지도를 쭉 이제 움직여 보면 내가 찍은 사진 데이터가 위치 기반으로 켜놨을 때는 이게 다 나옵니다. 그죠? 예, 어디서 찍었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찍었구나를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로 들어왔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하트가 있고, 연필이 있고, 반짝반짝 별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수지통이 있어요. 그죠?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트 버튼이 뭐냐면, 내 사진을 즐겨찾기 하는 거예요. 즐겨찾기. 그러면, 이 사진을, 여기 하트를 눌러놓게 되면, 이 사진에서 내가 이제 하트 눌러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 갤러리로 들어왔을 때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트 누른 사진만 골라볼 수가 있어요. 하트 누른 사진만. 여기에 이제 동영상만 볼 거야, 하트 누른 사진만 볼 거야, 최근 한 번만 볼 거야, 뭐 사진 유형대로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누르는 건 이제 즐겨찾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즐겨찾기. 그리고 나서 이 연필은 이제 오늘 이따 할 수 있으면 하고, 연필이 이제 보정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자르기, 뭐 색감, 그 다음에 스티커, 글씨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는 게 연필.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운데 AI 모드, 요 AI 모드 있잖아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우고 삭제하고 생성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요게 이제 AI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AI 기능으로. 그래서 AI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AI 들으면 AI 지우개 있죠. AI 지우개.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게 지우개 지저분해서 보이기 싫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생성 다 지우고 나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를 다른 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주변 이미지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채워준다라는 거죠. 예, 없어졌죠. 깨끗하게. 예전에는 이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지울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AI 지우개 클릭을 해서 내가 필요 없는 거. 만약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있는 사진 중에 요 사람을 지우고 싶어. 그러면 클릭을 하고 이제 요 사람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얘가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딱 지우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지워지죠? 기가 막히게 지워집니다. 예전은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잘 지워져요. 아주.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끝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편집이라는 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게 되면 계속 편집을 해서 또 다른 걸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또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우개 기능 이런 게 들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파일로 저장 그러면 하나 파일이 더 생기는 거죠. 파일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다.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파일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파일 하나가. 자, 파일 하나 더 생겨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아까 파일하고 요 파일과 비교가 되죠.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능이 뭐냐 있냐면 이동도 할 수 있고요. 대상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동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띄워서 지금 보이죠? 찍은 거 이렇게 보이죠? 내가 요걸 해서 요걸 찍어서 요 찍었죠? 요 찍었으면 요거를 내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필요 없는 부분도 이동하고 여기다 생성 그러면 이미지를 채우는 거죠. 여기 띄어낸 자리를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들어 있고요. 쫙 지워졌죠. 예, 붕 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예, 붕 떠 있고 자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는 뭐냐면 내가 글씨를 쓰든지 아니면 여기다 그림을 그리든지 하면 돼요. 예,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새로운 사물이 생성이 됩니다. 대충 그렸는데 얘가 이게 뭔지 인식을 하고 그려주죠. 예, 배를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이전 이미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려진 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생성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만들기예요. AI로 내가 뭔가를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이제 AI로 우리가 제미나이에서 그 어떤 그림 스타일을 바꿔줘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그림을 3D 툰으로 바꿔줘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이 클릭을 해서 이거를 이제 3D 툰으로 바꿔줘 이제 하게 되면 딱 생성 딱 누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3D 툰으로. 근데 조금 미미하긴 해요. 얘가 해주는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별로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여기 애기는 바뀌었어. 3D 툰으로. 애기 얼굴은. 여기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계속 편집 눌러서 만약에 뭐 팝아트다 해서 생성해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팝아트처럼 그런 미술 작품으로 바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 여기 나왔죠. 팝아트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이렇게 유화, 애니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가서 여기 만화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만화로
이런 식으로 지금 AI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내 스마트폰에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제미나이를 쓰지 않아도 여기서도 선생님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화 스타일 바뀌었더니 멋있죠? 네, 이렇게 바뀌는 게 나옵니다. 뭐 크레용을 선택을 하든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아, 선생님 없으세요? 아, 이 기능이 지금 AI 기능이 갤러리에 들어왔을 때 여기 이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있죠? 눌렀죠? 눌러서 여기 혹시 스타일이 있어요? 아, 스타일이 안 나와요? 그럼 버전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버전이 스타일 눌러서 이제 내가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어때요? 이 AI 기능으로 좀 재밌는 기능이 많이 추가됐죠?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냥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이제 같이 저랑 기종이 같은 울트라 같은 경우도 다 모든 거는 들어있고, 우리 선생님도 울트라는 아니지만 S26으로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내기 기능 같은 게 기능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합성하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셨는데, 단체 사진 찍었는데 여기에 이제 저게 선생님이 한 명이 이제 빠졌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좀 뭐 단체를 합성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찍어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선수가 서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선수가 서 있게끔 하는 거. 그러면 이 선수가 지금 박혜민인데 이 사진을 꾹 눌러요. 그럼 얘를 땄어요. 지금 벌써. 얘는 지금 딴 상태예요. 그러면 복사, 공유, 스티커, 이미지로 저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복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요 사진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그러면 붙여넣기가 나와요.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그 자세 바꿔서 이렇게 놓게 되면 딱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딱 누르면 어때요?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 누르면 박희민 선수가 지금 운동장에서 타격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사진을 다른 사진에다가 본인 어떤 다른 사람을 한번 합성해서 넣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연습된 사진을 한번 톡방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이면 올려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이제 이 사진을 쌍둥이로 만들 수도 있죠. 쌍둥이 사진으로 복사해서 하면 되니까 꾹 눌러서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여기 또 서 있죠. 이렇게 너무 크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복사해서 하나 더 이렇게 세트 쌍둥이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많이 정교해져 가지고 아주 이게 좀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요거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우리 톡방에 한번 쌍둥이 사진 하셨네요. 이렇게 올리셨네. 자, 이렇게 제가 하나의 사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여기다가 지금 여기 뭐예요? 집 같은데? 쌍둥이 애들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롯데 아울렛인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쌍둥이 사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잔체 사진 같은 거 찍으셨을 때 내가 빠졌어. 내가 찍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빠져서 삼각대도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찍어주고 내 자리를 좀 비워놓은 상태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저를 이제 찍게끔 하는 거죠. 찍어서 독사진 찍어서 요걸 요대로 옮겨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단체 사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찍었을 때. 아, 이렇게 쌍둥이로 예, 이렇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같이 하면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사진도 해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그 갤러리에서 했던 사진이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내가 이제 땄잖아요. 그럼 스티커 저장하게 되면 내가 편집할 때 스티커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스티커로. 자, 스티커로 저장하게 되면 이 상태냐, 윤곽선을 넣을 거냐, 컷아웃을 할 거냐, 빈티지로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윤곽선을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완료 누르면 요게 이제 스티커로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갤러리에서. 갤러리 스티커로 저장이 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언제든지 내가 나중에 사진 편집할 때 스티커를 갖다가 갖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티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사진들을 아까 AI로 선생님이 독사진을 그 카툰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3D 툰으로 얼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스티커로 저장해서, 요걸 계속 도장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스티커는 어디서 불러오냐? 스티커 불러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임창기 선수를 스티커로 만들었잖아요. 스티커로 만든 거를 어디서 불러온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연필을 누르게 되면 이제 다양한 효과가 이제 또 나오는데, 자, 연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이제 AI 효과가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버튼이에요. 바깥에 있던 버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에 선택된 게 이제 첫 번째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요 자르기 버튼인데 요게 이제 좌우 반전, 회전, 비율 늘리기, 그 다음에 기울기 보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필터예요, 필터.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사진을 선택해서 색감을 바꿀 수 있는 필터입니다. 필터. 그래서 요거는 필터로 볼 수 있고요. 필터를 이제 조절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 해는 좀 있다 하고 요 스마일 마크에 연필이 있는 거. 요게 이제 스티커와 글씨를 넣어줄 수 있는 곳이에요. 스티커와 글씨를 넣어줄 수 있는 곳.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요걸 가지고 하면 자, 연필을 누르게 되면 그리기가 있고요. 근데 그리기는 별로 많이 안 써요. 이만 이렇게 내가 낙서를 하는 건데 낙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가 여기 있어요. 기본적인 스티커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런 스티커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 스티커를 어디에 있냐? 갤러리에서 만들었잖아요. 여기 갤러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갤러리 아이콘.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임창규 선수가 여기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요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까는 이제 이거하고 다르죠. 아까는 그냥 복사 붙여놨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건 스티커로 제가 외곽선을 준 거기 때문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우리 아이들 거를 선생님들이 만드셔서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면 클릭하고 지우고 아이들 거를 스티커로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써도 되겠죠. 예,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이들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스티커로 만들어주면, 아니 우리 손주나 조카 만들어서 스티커 할 사진마다 이런 거 붙여서 주면 애들이 좋아하겠죠.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쓰시게 되면 또 이제 재밌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스티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면, 자, 스티커 알려드리면 갤러리로 나가서 갤러리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뭐로 할까요? 만약에 이런 음식에서 만약에, 아니면 여기 제가 새를 하나 찍었는데 요 새를 나는 이제 스티커로 쓰고 싶어. 그러면 얘를 꾹 누르죠. 그럼 이제 선택이 되겠죠. 선택됐어요. 그럼 스티커로 저장. 이미지로 저장도 가능해요. 얘만 따서. 그럼 스티커로 저장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윤곽선을 줄 거냐, 아니면 컷아웃을 할 거냐,
컷아웃은 우리가 보면 등신대 만들 때 컷아웃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컷아웃, 그 다음에 빈티지 색깔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만화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 누르면 스티커로 딱 이 새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음식, 꽃 같은 것들 해보셔도 돼요. 꽃도 이렇게 따오면 스티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찍은 사진 중에 만약에 제가 한번 볼게요. 사진 데이터 중에 이 꽃이 있다. 이 꽃, 이런 꽃이 있다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고 요 코스모스 요것만 나는 이제 스티커로 좀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꾹 눌러서 요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꽃대까지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럼 요걸 스티커로 저장하게 되면 얘가 스티커로 저장이 되고 외곽선 주면서 완료 누르면 요게 생긴 거고, 나중에 요 사진을 갖다가 나는 스티커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마일 마크에 이모티콘 와서 스티커 눌러서 방금 만들었던 스티커 갤러리로 가서 요거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티커 눌러서 딱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걸 선생님이 크게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 띄워놔도 되고 방향 반대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스티커 이쁘게 쓸 수 있죠. 예. 내가 만든 찍은 사물을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인물을 또 재밌게 아까 어떻게 했어요? AI에서 스타일을 변형해서 카툰이든 뭐 수채화든 유화든 이렇게 바꿔서 인물을 바꿔주면 훨씬 더 재밌는 사진들이 탄생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만들어서 보내보셨어요? 톡방에? 네, 쌍둥이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안 오셨네.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 지금 이런 기능은 처음 보셨죠? 예, 쌍둥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스티커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나를 다른 사진의 배경에다가 합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많이 아마 이거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요 기능으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이 갤러리가 삼성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갤러리도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정우 선생님, 우리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안 되세요, 잘? 지금 스티커 만드는 게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갤러리에서 선생님이 이미지 하나를 불러왔잖아요. 이미지. 갤러리에서 이미지 하나 불러와 보세요. 갤러리에서 이미지 하나 불러와 보시고, 자, 그러고 이미지 하나를 손으로 꾹 누르세요. 어느 한 부분을. 여기 지금 스티커로 와 있어서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여기 갤러리에서 이미지 불러왔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뭔가 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꾹 누르면 선택된 부분이 뭔가 움직여요. 그리고 이 팝업 창이 뜹니다. 네. 뜨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 복사, 공유, 스티커, 이미지 저장 뜨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티커로 쓰고 싶으면 스티커, 복사하고 싶으면 요 이미지를 복사하는 거, 공유는 공유하는 거, 이미지는 이미지로 또 다시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자, 스티커로 저장하는 거는 갤러리에 내가 스티커로 저장할 건데, 이게 윤곽선을 줄 거냐, 컷아웃을 할 거냐, 빈티지 줄 거냐, 만화 스타일을 줄 거냐,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완료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갤러리에 스티커에 갤러리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들어간 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편집, 여기 연필을 눌러서 지금 코스모스 요 화면, 꽃을 이제 스티커로 만들었으니까 요걸 불러오는 걸 하려면 연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스마일 마크 연필을 누르시게 되면 중간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럼 스티커를 눌렀는데 기본적으로 달력, 그 다음에 스마일 마크, 하트, 글씨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거는 갤러리에 있다라는 거죠. 갤러리 아이콘에. 그럼 갤러리 아이콘에 가보면 방금 만든 코스모스 요 꽃이 여기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 여기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클릭했더니 여기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또 복사할 거냐, 좌우 반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내 사면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걸 눌러서 이게 조정도 가능하다. 조정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티커.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갤러리에서 바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에서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이건 연필을 눌러서 스마일 마크로 가서 갤러리에 이제 스티커를 누르게 되면 갤러리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누르면 내가 어떤 이미지에서 스티커를 만들 거냐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요걸 눌러서 선생님들이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스티커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해당 이미지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누르고 그러면 컷아웃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 네, 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에 바로 스티커가 들어가는. 나중에 가보면 스티커에 가보면 여기 강아지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연필 모드에서만 이 편집 모드에서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스티커 만든 거 한번 계속 해보. 어떻게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 아시겠죠? 좀 이해되세요? 다른 분들은 다 되시죠? 저 우리 뒤에 계신 분 다 계시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쌍둥이도 만들 수 있고 스티커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커 이 스마일 마크의 연필 모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그런 텍스트는 뭐예요? 이미지에 내가 사진에다가 내가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글씨를.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이거는 무슨 사진이다 해서 글씨를 넣어줘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진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서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텍스트 클릭하고 여기 글씨가 뜨는데 깜빡깜빡거리는 데다가 선생님이 글씨를 넣어주면 돼요. 코스모스 이렇게 쓰시면 이제 폰트가 나오는데 이 폰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필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폰트, 색상, 그 다음 정렬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요거 선택하는 거에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색상도 이렇게 넣어주고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 바꿔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에다 색상 글자 테두리에다가 박스에다가 글씨 테두리 색상을 넣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셔가지고 코스모스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고 저장 누르시면 새로운 사진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연필 눌러서 지금 자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필터 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일 마크 연필 모드에서 스티커 만드는 거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글씨 넣는 방법 요것들 알려드렸어요. 예. 뭐 글씨 넣는 거는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 글씨 넣는 거 예,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스티커까지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동그라미 땡땡땡 있죠? 요거 혹시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4개? 여기까지 들어와서 눌러보신 적 없으시죠? 자, 요것도 눌러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요거 눌러보면, 자, 이제 지우개가 여기도 나오고, 예전에 있던 게 여기 있어요. AI 기능 여기에 있습니다. 지우개 눌러서 선생님이 선택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러면 얘가 선택을 해서 그 지우개를 AI로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 테두리로 내가 만약에 대상을 이렇게 동그라미 지우개 해서 지울 대상 내가 찾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 얘가 이 상태를 지우면 이 상태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우개, 여기 지우개 선택하면 얘가 이제 어떤 지울 대상을 지우래요. 선택하라래요. 이렇게 하시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리하기는 얘가
그림자라든지 빛 반사라들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지워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영역 자르기로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영역을 잘라서 얘를 이렇게 따올 수도 있고요. 따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자동으로 도형 모양으로 따올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로 딸 거냐, 삼각형으로 딸 거냐, 하트로 딸 거냐, 요런 식으로 따가지고 얘를 요런 모양으로 따올 수가 있다. 예, 요런 기능으로 누르면 요런 식으로 사진이 잘라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잘린다. 예, 요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색칠이 하나 있고요. 옆으로 밀면 색상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부분 색칠은 자,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플러스 눌러서 이제 흑백으로 만든 상태에서 나는 색상을 플러스 줄 수 있는 거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 요거 선택할래?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예. 선택한 색상만 이제 컬러가 되는 거예요. 흑백으로 만들어. 그럼 빼고 싶다. 그러면 아예 빼는 거죠. 예. 선택해서 빼는 거. 요런 식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색칠에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색상 조정은 좀 더 이게 기본이 또 재밌어요. 이것도 누르면 보이는 색상을 그 색상만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파란색이 많잖아요. 파란색을 선택을 하고 이 색조를 내가 빼고 싶어. 마이너스가 가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파란색만 바뀌는 거예요. 파란색만. 그 다음 파란색만 채도를 내가 이게 주고 싶다. 흑백으로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흑백. 마이너스 주면 흑백. 그 다음에 밝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양으로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만 선택해서 파란색만 바뀐 거예요. 파란색만. 예. 요렇게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흰색을 하고 싶다. 그럼 이 흰색을 눌러서 밝기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거. 밝기.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만 날 하고 싶어. 그럼 빨간색 선택을 해서 색조를 조절하면 빨간색만 바뀌겠죠. 빨간색만. 빨간색 관련된 것만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완전히 새로운 사진으로 색상 조정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 재밌는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예. 컬러만 뺄 수도 있는 부분 색칠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만 빼서 파란색만 빼고 싶어. 그럼 파란색만 쫙 빼서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민트색, 초록색에 하늘색이 바뀐 거죠. 예.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요건 바꾸지 말고 요건 그대로 놔두고 난 흑백으로 바꿀래.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아예 빼버리는 거죠. 채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자르기, 여기 맨 앞에 거는 이제 AI 기능이고, 그 다음에 자르기,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스마일 마크에 연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AI 기능이 들어있는 요런 색상 보정과 AI 지우개 기능,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까 스타일이 여기 있었어요. 예전에 스타일이 여기에 들어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빠지면서 AI 쪽으로 빠진 거죠. 여기 AI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처음에 했던 AI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하늘에 선생님이 이제 지우고 싶은 거를 이렇게 지우고, 요거는 선택해서 지우고, 네, 여기 지우고, 여기 하늘에다가 이제 나 비행기 날아가는 거 찍고 싶어. 비행기. 그러면 AI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 계속 편집하면서 만들기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글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비행기. 하늘에 비행기. 글씨를 넣어볼게요. 이번엔 하늘에 비행기라고. 자, 하늘에 이제 비행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어떤 비행기가 나올지
나오죠. 예, 내가 텍스트로 글씨만 넣어도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하늘의 비행기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전 이미지는 이렇게, 예,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면 저장이 될 거고, 자, 다른 파일로 저장, 예, 눌러보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갤러리 재밌죠? 네. 갤러리 안에서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보고, 새로운 걸 생성해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내가 코스모스 밭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하늘에 비행기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남들이 이걸 AI로 만들었다고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설마 비행기를 네가 찍었어? 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사진을 불러왔을 때요.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걸 클릭을 해서 이제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위로 올리잖아요. 아, 요즘엔 여기 또 없어졌네. 지금은 또. 예전에는 지금 사진을 불러와서 하늘 기능이 보이게 되면 이가 알아서 AI로 24시간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 줬었어요. 24시간 타임랩스 영상.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하늘 사진이 있다면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예전에 타임랩스가 떴는데 지금은 뜨질 않네요. 자,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은 달 사진이에요. 선생님들도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울트라에서만 100배 줌으로 가능합니다. 예, 진짜 달 찍혔죠? 예, 달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울트라 버전에서 100배 줌으로 당기면 이게 가능해요. 잘 맞추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배 줌 찍을 수 있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것 필터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르기, 수평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능, 리마스터 기능도 있고, AI 기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갤러리를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멋진 사진들, 새로운 사진들이 탄생이 돼서 이제 멋진 사진으로 또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사진도 이제 이게 100배 줌에서 당겼을 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고요. 이건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뭐 이런 그림자 사진도 이제 그림이 많으면 선생님이 찍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카메라를 밑에다가 대고 거꾸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서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니까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고, 네, 이런 인물 사진 모드로도 이렇게 찍게 되면 그냥 접사 사진이 아니어도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뒷배경이 이렇게 흘리게 되니까 이렇게 꽃이 더 피사체가 돋보이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한번 찍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물 사진 모드로도 이렇게 가능하다. 네, 인물 사진 모드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노출을 좀 갤러리에서 색상 변화를 좀 준 거고, 이렇게 해본 사진들이 들어있고, 네, 어쨌든 스마트폰으로는 이것저것 사진을 많이 찍어볼 수 있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들었는데,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연필 모드 있었잖아요. 갤러리에서 연필 모드. 갤러리에 이제 사진을 들어가면 여기 연필 모드에서 여기 해 모양 요거는 이제 설명이 조금 이제 이것저것 해볼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를 이제 다음 주 시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하는 거, 영상 편집하는 거, 영화 만드는 거, 그게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갤러리에 들어오셨을 때 위에 상단에 점 3개 눌렀을 때 만들기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요 여기 메뉴가 뜹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요거를 이제 해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갤러리의 최종 편집 보정하는 방법, 확실하게 보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보시고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가서도 한번 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쌍둥이 사진도 한번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도 만들어서 한번 합성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 동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프로 동영상에서 복회 영상 만드는 거 한번 그거 찍어서 동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진짜 예쁜 사진이 영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담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거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좀 카드뉴스 만드는 거 이런 카드뉴스 만드는 걸 해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남으면 요런 것도 한번 앱 2개 설치만 하면 요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